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에 난 불로 사찰 모두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국과수는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일부 시군이 주민과 만나는 연초 순방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장이 연초 순방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곳도 있지만 추진하는 곳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시민 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밀반입해 태국인 노동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군 단체장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주민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읍면동을 순회하고는 하죠.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금은 예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자체장이 연초 순방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곳도 있는데 강행하는 곳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원시청 강당에서 시장과 주민이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마주합니다. 주민의 대표들은 시정을 홍보하는가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나 주민 건의도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군수와 지역민 간 소통을 앞둔 도내의 한 리조트. 행사장에 들어선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역민과 악수를 나눕니다. 반가움의 표현은 아직도 목례보다 악수로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이날 행사엔 공무원과 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에는 4,374억이었는데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폭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폭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탓에 익산시장의 경우 개별 접촉 방식의 현장 행정을 도입했고 전주나 김제, 임실군의 경우 일단 연초 순방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올해는 생각했어요. 연초 순방을 진행하는 곳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자기들 얼굴 내미는 건 죽자 살자 다니고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이 이해 먹고 살자고 열심히 영업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는 건 방역 위반이라고 맞고 말이 안 되죠. 집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시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장의 가치는 제각각인 상황. 명절엔 가족조차 만나지 않고 힘겹게 생업을 이어가는 시민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행정 명령을 오늘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는 전주 시민 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신규 확진 4명 가운데 1명은 전주시 A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한 전북 지역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명은 충북 음성군 확진자와 전주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시킨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살 A씨 등 태국인 7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태국에서 필로폰 5kg과 야바 만정을 밀반입한 후에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17만 명, 야바는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찰 모두가 소실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잿더미로 변한 대웅전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소방당국과 국가수는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사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출동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등에 의해 주변 내장산으로 번지지 않았고 2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다시 찾은 내장사 대웅전의 모습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그 흔적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안전상을 이유로 대웅전 주변에 이렇게 철제 펜스가 둘러져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불에 탄 대웅전은 지난 2012년 누전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습니다. 또다시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막 눈물 나지. 왜 자꾸 이런 순환이 이렇게 여러 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장사.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로 17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웅전 재건 당시 정읍시 예산 20억 원과 내장사가 출연한 5억 원을 합해 모두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읍시에선 대웅전 재건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장사 종단인 조계정 내부 결정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은 조계종에서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대웅전 방화 현행범으로 붙잡은 50대 승려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소방당국과 국가수 합동으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결과는 2주 이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변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된 거리두기 체계 초안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는 4단계로 단순화합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해 국민이 단계 상향에 따른 의미 및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단계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같은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지속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단계에 따라 제한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 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과 홀던 펍, 콜라텍, 방문 판매 등은 1그룹으로 하고 노래 연습장, 카페, 일반 음식점, 목욕업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등을 2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을 3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분류된 그룹들은 1단계에서는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로 적용되며 2단계 때부터 좌석의 30% 또는 50% 이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때까지는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권역 유행 단계인 3단계부터는 이용 인원 제한과 더불어 1, 2그룹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영업 제한이 적용,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모든 그룹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3월 중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반면 오는 14일까지인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며 금주 내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건축 설계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응모 작품은 6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은 혁신도시 문화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12,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도서관은 2022년 착공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습이 지지부진한 초중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교사들은 초등 저학년들의 읽기와 쓰기, 기초 수학지도, 학습 고민 상담 등을 맡게 됩니다. 보조교사는 예비교원인 전주교대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 지역 대학생 280여 명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1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A 교사에겐 감봉 1개월을, 여성 B 교사에겐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에 자리 잡은 한빛 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업무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고창문소는 지난 100일 동안 원전 주변 환경 시루와 관내 특산품 등 모두 54건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관련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업무 결과 보고서는 이달 중 관계기관과 주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그동안 무료로 진행하던 유용미생물 공급을 유상공급으로 전환합니다. 5종의 유용미생물은 2리터당 500원, 5리터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구입은 농가 등록 절차를 거친 뒤 할 수 있으며 미생물 배양실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관광 네트워크숍 행사가 순창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순창군 슐랜드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스마트 안심 관광을 주제로 전북도가 주최한 국제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행사에는 여행 전문가와 외국인 홍보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해외여행, 마이스 전문가 등 15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순창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4살 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7일 아침 7시 20분쯤 부안군 하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69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콩나물 시루를 보급해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노인들이 직접 콩나물을 키우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콩나물은 생활 지도사들이 매월 한 차례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우울증도 예방하고 또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로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내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이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자칫 주변 건물이나 산으로 옮겨부터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남길 뻔했는데요. 네, 수십억 원의 재건 비용도 문제입니다만 2012년 화재로 다시 쌓아올린 대웅전이 이번에 또다시 소실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